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고통과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니를 다 뽑을 필요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있다면 때는 사실 이야기가 다르죠. 턱턱 박사, 치아 박사, 허 박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빠서 영상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는데 시간을 좀 짬을 내서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가시면 사랑니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랑니 때문에 많이 아프셔서 밤에 잠도 설치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죠. 사실 마음이 안 좋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되게 좀 그냥 냅두면 안 될까요? 약 먹으면서 좀 버티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랑니를 다 뽑을 필요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이 증상이 있다면 때는 사실 이야기가 다르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뼈까지 좀 다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사랑니 상태를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니가 왜 이렇게 말썽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다 핸드폰 쓰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256 쓰시는 분들도 있고 512 쓰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 64짜리 쓰면 폰에 이제 사진과 어플 좀 깔면 이제 좀 빡빡해지잖아요. 잘 안 되고 똑같습니다. 뼈도 우리 아주 먼 과거의 인류는 단단한 나무뿌리나 생고기를 씹어야 했으니까 이제 턱뼈가 지금 훨씬 컸죠. 현대인은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뼈가 점점 작아졌죠. 근데 치아개수는 똑같습니다.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니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졌겠죠. 비유하자면 이 좁은 주차장에 억지로 쑤셔놓은 무개념 이중주차 차량과 똑같습니다. 본인도 불편하지만 주변 차량이죠. 특히 앞에 어금니까지 꽉 막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사랑니의 정체인 거죠.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이 주기적으로 붓고 통증이 반복될 때죠. 의학적으로는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야근하거나 밤새서 공부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여전히 잇몸이 좀 붓습니다. 그러다가 약 드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계셔도 며칠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괜찮네요 그러시면서 최대한 좀 버티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잇몸이 좀 부었다는 거는 괜찮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니가 다시 염증이 커지면서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는 아니면 통증이 커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입속에 품고 있다는 이 명백한 증거죠. 다음번에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 염증이 좀 뿌리 쪽까지 커지면서 뼈 안쪽 염증까지 번져서 특히 아래 사랑니 쪽에 염증이 커지면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염증이 많이 커지면 기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심해졌을 때인데 아무튼 간에 잇몸이 부었다 때는 이제 사랑니를 점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니가 바로 앞에 있는 어금니를 공격할 때입니다.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바로 옆 어금니에 사이가 충치가 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사랑니 하나 때문에 멀쩡한 그 옆에 있는 어금니까지 빼거나 이렇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해보자면 방에 얹혀 사는 무개념 룸메이트가 집주인의 것까지 부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어금니를 지키려면 우리 사랑니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입냄새가 좀 심해지고 관리가 안 될 때입니다. 사랑니는 입안에서 이제 가장 깊숙한 쪽에 있죠. 위든 아래든 아무리 거기 좋은 칫솔을 쓰셔도 그 안쪽까지는 칫솔이 좀 도달하기 어렵죠. 거기서 음식물이 부패하고 세균이 번식하고 그러면 본인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냄새가 날 수 있죠. 구강 위생도 안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점검하시고 사랑니 발치할지 한번 봐야겠죠. 어렵게 이제 사랑니를 뽑았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즈를 좀 무셔야 되는데요. 거즈는 2시간 동안 빈틈없이 꽉 물고 계셔야 합니다. 중간에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나더라도 피가 멈춰야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꽉 물고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대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에 빨대를 쓰시면서 음압이 걸리면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혈전, 이제 피떡인데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피가 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이 안쪽에 아이소켓이라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말 그대로 덜 아문 거죠. 매일 소독 받으러 오시면서 약도 좀 오래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대 같은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술과 담배는 좀 참으셔야 되는데요. 약 드실 때 술은 안 드시는 걸 아시는데 이 담배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니 빼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치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 좀 빨아들이는 힘, 연기
그러니까 뜨거운 연기도 혈류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상처에 놓치니까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담배는 치과 치료 중에서 저희들이 할 때 사실 어떤 거 좋을 게 없습니다. 담배는 뭐 어떤 거든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좀 뽑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박사님 안 아픈데 이거 다 뽑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그러면 저는 뽑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고 잘 닦였어요. 관리도 잘 됐고 어금니로서 기능, 그러니까 저작 기능, 씹는 기능이죠. 잘하면 굳이 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정기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사랑니가 주위에 옆에 있는 치아를 썩게 만든 건 아닌지 아니면 사랑니 주위 뼈는 괜찮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야 볼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오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죠. 특히 사랑니가 좀 나고 있는 그 나이 때는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니가 무섭다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더 큰 고통과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시고 내가 잇몸이 주위에 부은 적이 있구나 아니면 안쪽 잇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혹은 저 박사를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의 가장 큰 보람. 지금까지 턱턱 치아 박사 허 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